환경 호르몬에 대해서 하려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환경 호르몬이라고 얘기를 하면 경피독하고 바로 연결이 지잖아요.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제가 오늘 환경 호르몬에 대해서 이제 그 이름부터 한번 더 확인을 해 봤어요. 그래서 이게 환경 호르몬의 정식 명칭은 내분비계 교란 물질이라는 그런 명칭이 있는데, 유기용제나 플라스틱이나 인공화합물에서 발생하는 화학물질이 우리 몸에 들어가서 호르몬 유사 작용을 해서 체내 환경을 혼란을 시키는 이런 물질이 환경 호르몬인데요. 이제 환경이라는 말과 호르몬이라는 말을 따로 떼놓고 보면 나쁜 단어 아니거든요. 근데 이 녀석 둘이가 인제 하나가 되면서, 그러니까 호르몬을 우리 몸을 조정하기 위해서 인제 몸이 분비하는 물질인데, 이렇게 환경 호르몬이라 그래서 우리 외부의 환경에서 호르몬, 나쁜 이 호르몬이 환경 호르몬과 비슷한 이런 게 뿜어져 나와서 환경 호르몬이라는 이름이 일본에서 처음 사용이 됐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 몸의 호르몬과 다르지만 마치 같은 것처럼 인식을 해서 우리 몸에 그 교란을 일으키는 가짜 호르몬, 이게 바로 환경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보면 우리 몸에서 호르몬이 분비되는 곳이 이렇게 뇌하수체, 갑상샘, 부신, 그리고 이자, 난소와 정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나오는 호르몬들이 이제 뭐 그 갑상샘 호르몬 같은 경우는 티록신 분비를 촉진을 하고, 또 뭐 뇌하수체에서 나오는 호르몬은 난소와 정소를 자극을 해서 생식기관의 발달과 성호르몬의 분비를 촉진을 시키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호르몬이 하는 일이 있는데, 이렇게 이런 기능들 아까 보셨던 그런 기관들을 내분비계인데, 이렇게 다양한 생물학적 과정들을 조절하는 게 호르몬인데, 이 배란, 또 생식기관의 발달과 기능, 혈당을 조절을 하고 대사 조절하고 중추 및 말초 신경계의 발달도 도움을 주고, 이렇게 아이가 생기는 수정에서부터 태아의 성장, 노화에 이르는 모든 발달 과정이 우리 호르몬에 의해서 조절이 된대요. 그래서 이 내분비계는 항상성을 유지를 하면서 생식과 발달, 또 우리의 행동 양식을 통제하고 조절하는 아주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약 50개의 호르몬이 존재하는데요. 이런 호르몬들이 작용 단계 중에서 이렇게 내분비 교란 물질의 영향을 받게 되면, 이게 전반적인 이런 작용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분비 교란 물질이 우리 몸에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를 봤더니, 처음에는 모방이에요. 그래서 자연 호르몬을 흉내를 내서 자연 호르몬과 같은 세포 반응을 일어나게 하는데, 잠깐만요. 이 세포 반응의 강도는 자연 호르몬의 반응보다 훨씬 약한 건 맞아요. 근데 어떤 경우는 또 오히려 더 강한 경우도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예전에 그 백설 스폰서님이 그 호르몬 그림 그리면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네모난 거기에 세모 호르몬이 딱 맞아지는데, 이게 이제 가짜도 꼭지만 맞으면 진짜처럼 환경 호르몬이 진짜처럼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원래 자연 호르몬이 가짜 호르몬에 의해서 열쇠 구멍이 열리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 열쇠는 제 짝을 만나야만 열쇠 구멍이 열리는 건데, 나쁜 마음 먹은 사람이 열쇠를 복사를 해서 열면 열려요. 안 열리진 않아요. 그런 것처럼 가짜 호르몬이 진짜인 것처럼 모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식물성 에스트로겐과 환경성 내분비 교란 물질은 신체에서 자연히 분비되는 에스트로겐 호르몬보다 훨씬 약하게 세포 반응을 유발하지만, 합성 호르몬인 DES는 자연 에스트로겐보다 훨씬 강력한 세포 반응을 유발한다라고 했거든요. 이게 뭐냐면 티틸스티베스트롤이라는 약자가 이 DES인데요. 이게 그 유산을 방지하는 약이었어요. 그래서 1970년대쯤에 이렇게 그 유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약을 썼는데, 오히려 그러니까 이거는 자연에서 얻어진 에스트로겐이 아니고
만들어진 합성 에스트로겐이잖아요. 그래서 유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처방을 받아서 그 약을 썼는데 오히려 더 유산도 많아졌고 또 그 잠깐 이 약을 먹은 2세들이 이 약을 먹고 태어난 2세들이 불임이 생기거나 또 음경 발달이 덜 되는 이런 사례들이 더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환경 호르몬이 진짜처럼 흉내를 내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차단인데요. 자연 호르몬과 결합할 수용체를 막아버림으로써 자연 호르몬의 기능을 마비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가짜 열쇠로 자물쇠의 열쇠를 열었잖아요. 근데 진짜 열쇠로 이 자물쇠의 열쇠를 열려고 해도 이제는 안 열리게 되는 거예요. 가짜 열쇠가 이미 얘를 망가뜨려 버렸기 때문에 진짜 열쇠로도 열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들어오는 환경 호르몬이 우리가 진짜 호르몬이 써야 될 경우를 막아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촉발의 영향인데 그건 뭐냐면 내분비계와 무관한 단백질 수용체와 결합을 해서 비정상적인 일련의 연쇄적인 세포 반응에 방아쇠를 당긴다라는 뜻인데요. 이게 뭐냐면 비정상적인 세포 반응으로 인해서 예정되지 않았던 세포 분열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암이 발생이 되고 신체 내에서 물질 대사와 합성의 변화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물질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다이옥신이 그 물질 중에 하나인데요. 다이옥신은 그 자신이 마치 신종 호르몬처럼 작용을 해서 아릴하이드로 카본 수용체와 결합함으로써 암이나 기형 이런 일련의 세포 반응을 일으킨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다이옥신이 발생을 해서 우리 사람한테 오는 과정이 그림으로 지금 나타나 있거든요. 또 공장에서 매연으로 다이옥신이 발생이 돼서 이렇게 이제 우리한테 오게 되는데 가장 가까운 곳에 떨어져서 이제 흙으로 떨어지겠죠. 그럼 이 흙에서 자라는 채소를 다이옥신이 품게 되는 거고 이걸 우리 사람이 먹게 되는 거고 또 이 풀들이 흙에서 자라는 풀들을 먹은 이제 유구나 뭐랄까 고기를 먹게 되면 이거 역시 우유 제품이나 고기를 먹게 되면 이 역시 사람이 또 먹게 되는 거고 또 이렇게 멀리 대기 중에서 다이옥신이 우리가 호흡하는 공기 중에서 또 우리가 섭취를 하게 되는 거고요. 바닷물에 떨어지게 되면 이 바닷물 속에 살고 있는 물고기를 우리가 또 먹게 되잖아요. 이러므로 인해서 또 다이옥신을 섭취하게 되는 거고 또 물도 먹으면서 섭취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다이옥신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다이옥신이 비정상적인 세포 반응을 일으키고 세포 분열을 유발을 해서 암을 발생하게 하고 이렇게 더 나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영향은 이제 간접 영향인데 자연 호르몬의 합성과 저장과 배출, 분비, 이동, 배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켜서 정상적으로 활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분비 기능을 방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납과 같은 중금속이 성장 호르몬이나 갑상선 호르몬의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함으로써 발육과 지능 발달을 저해하는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예요. 직접적인 영향도 있겠지만 밖에서 들어온 나쁜 환경 호르몬이 이렇게 성장 발달에 저해를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환경 호르몬 제품들이에요. 이 제품들이. 그래서 보면 비스페놀 A라고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게 뭐냐면 그 영수증 손으로 잡지 말라 하잖아요. 그래서 한동안 왜 그 계산해서 이렇게 나오는 영수증 보면 뒷면은 인쇄가 되어 있고 앞면에 금액이 얼마인지 이렇게 찍혀서 나오잖아요. 그 부분이 손에 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비스페놀 A가 있는데 이 호르몬은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하고 아주 유사해서 아까 말한 것처럼 내분비계의 교란을 일으키죠. 그래서 컵라면 용기나 우리 통조림 캔 제품 내부 코팅하는 거 그리고 일회용 플라스틱 또 젖병 말씀드린 영수증에서 이렇게 비스페놀 A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영수증을 꼭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하신다면 안 받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영수증을 받더라도 접어서 받아야 돼요, 뒷면으로. 그리고 두 번째로는 프탈레이트라는 이 환경 호르몬인데요. 탯줄이나 모유 수유를 통해서 이제 2세 아이들에게까지 전달이 되고요. 남자아이일 때는 남성 호르몬이 저하가 되면서 요도에 기형이 생기거나 잠복 고환이 유발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물질들은 플라스틱에서 많이 있대요. 그래서 재활용 번호를 보면 367번에 농도가 높아서 이건 주의를 해야 하고요. 1, 2, 4, 5번은 농도가 조금 낮다고 하는데 지난번에 한번 김미경 리더님이랑 같이 한수미 리더님이랑 우리 그 플라스틱 재활용 되는 거 안 되는 거 아더 제품 설명하면서 번호 확인 한번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조금 더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전자레인지 돌리거나 뜨거운 내용물을 담거나 오랫동안 재활용하게 하는 거는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벤조피렌 이거는 2006년도에 이제 국제암연구소에서 발암물질로 선정을 했는데 담배 연기, 또 직화 연기, 자동차 매연, 또 연소로 인해서 많이 배출이 되는 이게 발암물질인데요. 스테인리스 프라이팬을 사용하는 게 가장 좋다고 하고요. 구운 음식보다는 익히거나 찜을 한 요리가 좋다고 해요. 자, 제가 굳이 퀸 자랑 안 해도 여기에서 답이 나오고 있죠. 자, 그래서 환경 호르몬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정상 호르몬의 기능을 방해한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성조숙증을 일으키기도 하고 대사증후군을 일으키고 유방암을 일으키고 비만이 생기게 해요. 그래서 이 그 환경 호르몬들이 가장 몸속에서 독소로 많이 남아 있는 곳이 지방이라고 하잖아요. 지방 안에 숨잖아요. 그래서 비만이 그런 원인이 되는 것 같고 이제 호흡기에 환경 호르몬이 호흡기에 미치는 영향은 후두염, 호흡곤란, 기관지염, 천식, 폐렴이 있어요. 그래서 주로 바닥재, 접착제 등에서 배출되는 포르말데히드 이게 이제 독성이 매우 강해서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또 환경 호르몬이 피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아토피 피부염, 피부 트러블, 가려움, 건조함 이런 것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프탈레이트 아까 제가 그 세 가지 중에 하나 설명드렸잖아요. 피부의 신진대사를 악화시키고 피지 조절 기능을 떨어뜨려서 피부 표면의 지방질 균형을 깨뜨려서 피부의 가려움증과 건조함을 유발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환경 호르몬이 우리 몸에 영향을 미치는 건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회용 사용하는 걸 최소로 줄이고 플라스틱 가려서 쓰고 전자레인지 사용할 때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환경 호르몬 그러면 우리 가장 많이 공부했던 게 경피독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독소, 그런 환경 호르몬 같은 독소들이 우리 몸으로 들어오는 과정이 경구독소, 경비독소, 경피독소에서 경구독, 경비독, 경피독으로 간단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입으로 들어오는 독소가 경구독소인데 그나마 다행인 건 입으로 들어오는 독소 같은 경우는 90%가 체외로 배출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 먹게 되면 10% 정도가 내 몸에 남는다는 거잖아요. 그래도 여기에서는 독소가 많이 해소가 되는 건데 그래도 조심해야 될 거는 식품 첨가물이나 농약, GMO 식품 이런 것들이 암이나 불임증, 파킨슨병을 유발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우리가 가려서 골라서 먹는 지혜가 필요하고요. 약도 골라내야 되는 화학물질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치사량 50%의 치사량이 부작용으로 나와야만 약으로 인정이 된다라는 말이 있네요. 저 이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 부작용이 없는 약은 없다. 그래서 약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환경 호르몬 중에 하나이고 그렇다는 거. 그리고 이제 경비독소라 해서 코로 들어오는 독소는 대기 오염으로 들어오는 독소잖아요. 요즘에 이상하게 날씨가 계속 더 뿌옇더라고요. 그래서 확인을 해보면 뭐 초미세먼지 그닥 심하지 않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뿌연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초미세먼지, 살충제, 방제제, 농약 살포하는 거, 새집증후군, 뭐 진먼지, 진드기, 배설물, 각종 먼지 이런 대기 오염들이 우리 그 코로 들어오는 독소인데 지난주에 조성희 리더님 그 아시는 분 중에 한 분이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서
엄마와 아들이 지금도 고통을 받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코로 들어오는 독소도 우리가 또 주의를 해야 될 부분이고, 이제 경피독은 피부로 들어오는 독소인데, 이 경피독이 무서운 이유가 음 10%만 내 몸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반대로 경구독과 반대로 이거는 90%가 우리 몸 안에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피부와 피지와 보호막은 외부로부터 독성을 막아주는데요. 계면활성제 같은 이런 화장품의 화학 성분이 보호막을 녹여서 피부 흡수율을 높이는 게 문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화장품이 내 피부에 제대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계면활성제를 화학적인 계면활성제를 쓰다 보면 이 화학 계면활성제가 우리 피부의 피지하고 보호막을 녹여서 이게 침투가 되는 거예요. 우리 화장품은 리포존 기술로 어 기름 성분으로 이 우리 피부의 문을 열어서 화장품이 들어가게 하잖아요. 근데 이거 계면활성제는 그냥 녹이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고, 이렇게 모공을 통하여 들어온 미세먼지는 이제 모세혈관 거치지 않고 바로 우리 몸에 장기로 침투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 우리가 이 계면활성제의 위험성 같은 거 알고 제대로 친환경 제품에 친환경 계면활성제를 쓰는 제품을 골라 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쓰고 있는 지금 우리 아미 사업의 아이템들이 이 안에 다 대체될 만한 게 있잖아요. 치약이랑 얼굴 씻는 세안제랑 샴푸랑 또 바디워시랑 바디로션이랑 뭐 화장품, 색조 화장품, 주방 세제, 또 뭐 생리대, 빨래 세제,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우리 생활 속에 있는 경피독들이라는 거 지금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제품을 어떻게 선택을 해서 쓰면 이런 거에서 안전하게 쓸 수 있는지, 또 우리 제품들이 어떤 특징으로 이런 부분들을 안전하게 믿을 수 있게 해 주는지, 그 공부는 이제 따로 2차에서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